안녕하세요. 법무부 마을변호사 서포터즈 마을아띠입니다. 이번 달 법률 상식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중국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곧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중국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국제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국제관습법을 알아본 이후 코로나19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관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일 제련소 중재 사건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각국은 인접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국 영토 관리 의무와 통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자국 영토 관리 의무란 각국은 인접국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자국 영토를 관리해야 하고, 이때 인접국에 상당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도 실시해야 함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통보 의무란 각국은 인접국에 대한 위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통보해야 함을 뜻하는데, 다만 환경에 대한 침해가 미미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에 대한 통보 역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인접국에 끼치는 피해는 국가가 자국 영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자연적, 물리적 움직임으로 인한 피해에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국제관습법상 자국 영토 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러스의 전파는 물리적 움직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인간 이동의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생산 및 개발 활동과 같이 자국 영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국제관습법상 상당한 주의 의무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일 뿐, 자국 내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국 영토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관습법상 통보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법재판소가 통보 의무를 자국 영토 관리 의무와 연결지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각국이 자국 영토 관리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 상대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통보 의무 위반 여부는 앞서 살펴본 자국 영토 관리 의무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위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충분히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국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당 국가에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지만 각국별로 그 파급 효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국의 대응이 코로나19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파급 효과의 책임을 최초 발원국인 중국에게 돌릴 만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국제법상의 법리로는 바이러스의 전파와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사회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조약과 같이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에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